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밥은 안 먹어요. 대신 과일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당뇨 진단 받으신 뒤에 밥이랑 빵을 끊었어요. 떡도 안 드셨어요. 면도 참았어요. 대신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포도, 바나나. 건강에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가 더 나왔어요. 뱃살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하루에 사과 2개, 바나나 1개, 포도 1송이씩 먹었어요. 밥은 반 공기만 먹었고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과일의 과당 때문입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드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봐온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정말 잘 관리하십니다. 약도 잘 드시고 식단도 지키시고 운동도 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당은 당인데 천연당이잖아? 의사 선생님이 과일 먹으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당뇨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약으로도 잘 안 듣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합니다. 70대 여성분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 당뇨 진단 받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면 약 없이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괜찮아요. 나중에 약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 뒤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루에 약을 5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그때 들을 걸 그랬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되돌리기 힘든 상태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시거나 당뇨 진단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평생 약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계속 많이 드시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왜 위험한지, 밥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걸 아시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살도 빠지고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밥, 빵, 떡, 면. 이런 걸 드시면 뭐로 변할까요? 포도당입니다. 영어로는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과일은요? 과일은 대부분 과당입니다. 영어로는 프록토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과일과 자의 당자죠? 과일에 많은 당이라서 과당이라고 붙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 그럼 과일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혈당계로 재면 과일 드신 후가 밥 드신 후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과일이 더 안전하구나 하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과당은 혈당으로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 가서 뭐가 될까요? 지방이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만 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물질이야. 바로 쓰거나 나중을 위해 저장해야 해. 그래서 포도당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혈액에도 있고 근육에도 저장하고 간에도 저장합니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요. 정말 남으면 그때서야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우리 몸이 에너지로 잘 안 씁니다. 그냥 저장용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좋았어요. 과일이 귀했거든요. 여름에 과일 먹어서 지방 만들어 두면 겨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일이 사시사철 있습니다. 마트 가면 언제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당을 계속 드시면 지방이 계속 쌓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과당은 내장 지방으로 갑니다. 배 속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이 내장 지방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6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 받으시고 밥을 줄이셨어요. 대신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점심 후에 사과 1개, 저녁 후에 포도 1송이. 이렇게 드셨습니다.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혈당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체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허리둘레가 늘었어요. 내장 지방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 열심히 관리했는데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밥, 빵, 떡, 면, 포도당, 혈당 상승. 과일 과당간으로 직행 지방 축적 당뇨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포도당도 문제고 과당도 문제입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올리고 과당은 살을 찌웁니다. 그럼 둘 다 안 먹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과잉 칼로리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100g을 먹는다고 칩시다. 밀가루 100g이랑 과일 100g. 어느 게 더 살찔까요?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지방으로 가는 길이 훨씬 쉽거든요. 중간에 막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직행입니다. 밀가루의 포도당은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로 쓸까? 글리코겐으로 저장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남으면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은 그럭저럭인데 살이 안 빠집니다. 특히 뱃살이요. 이게 바로 과일의 함정입니다. 과일은 건강합니다. 비타민도 많고 섬유소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당이라는 당 때문에 많이 드시면 독이 됩니다. 설탕은 뭘까요? 설탕은 포도당 하나랑 과당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액상 과당은요? 이건 옥수수로 만든 건데 과당 비율이 더 높습니다. 40~55%에서 55%까지 과당이에요. 탄산음료, 디저트, 케이크, 빵. 이런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싸니까요. 미국에서 옥수수가 너무 많이 나서 만든 게 액상 과당인데 이게 미국 비만의 주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달한 거 드시면 과당 폭탄이에요. 70대 초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식단 일지를 보니까 매일 점심 후에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에 케이크 한 조각 드셨더라고요. 선생님,
저 밥은 진짜 조금만 먹어요. 점심도 반 공기만 먹고요. 그런데 그 케이크 한 조각에 과당이 엄청 들어 있었습니다. 밥보다 더 문제였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케이크의 과당이 지금 배 속의 지방으로 쌓이고 있어요. 그분이 그제야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칼로리입니다. 과잉 칼로리를 먹으면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다 지방으로 갑니다. 특히 과당은 더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잉 칼로리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특히 과당이 많은 음식은 더 조심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과일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지금 하루에 사과 한 개 드신다면 반 개만 드십시오. 바나나 한 개 드신다면 반 개만 드십시오. 포도 한 송이 드신다면 반 송이만 드십시오. 에이,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그게 적당합니다. 과일은 하루에 손바닥 한 개 크기면 충분합니다. 사과 반 개, 귤 한 개, 딸기 5알.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럼 비타민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걱정 마십시오.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채소에도 비타민 많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과당이 거의 없어요. 섬유소만 많아서 혈당도 안 올리고 지방도 안 만듭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 드시던 걸 반 개로 줄이고 대신 오이 한 개를 썰어서 드셨습니다. 점심 후 사과 한 개 드시던 걸 반 개로 줄이고 대신 방울토마토 10알을 드셨어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체중이 2kg 빠졌습니다. 혈당도 떨어졌어요. 그분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그냥 양만 줄인 건데. 맞습니다. 양만 줄여도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늘리십시오. 당뇨 환자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그럼 뭘 드셔야 할까요?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걸 드십시오. 고기는 기름기가 있어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기의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혈당을 안 올리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양념입니다. 불고기, 양념갈비, 데리야끼.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양념에 설탕이 엄청 들어갑니다. 간장에도 당이 있고, 고추장에도 당이 있고, 케첩에도 당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구워서 소금만 찍어 드시거나 수육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삼겹살을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꼭 쌈장에 찍어 드셨어요. 쌈장에 당이 엄청 많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금만 찍어 드셔보세요. 그분이 처음엔 싫어하셨어요. 그럼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하시더니 익숙해지셨대요. 선생님, 이제는 이게 더 맛있어요. 고기 맛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처음엔 싱거워도 한 달만 하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세 번째, 조미료를 끊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샐러드 드실 때 소스 많이 뿌리시죠? 그 소스에 당이 엄청 들어갑니다. 마요네즈도, 발사믹도, 시저 드레싱도 다 당입니다. 그럼 샐러드를 어떻게 먹어요? 올리브유 조금에 소금만 뿌려 드십시오. 레몬즙 짜서 드셔도 좋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마다 샐러드만 드셨어요. 그런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샐러드에 소스를 2~3통씩 뿌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렸어요. 그 소스 칼로리가 밥 한 공기랑 비슷해요. 그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진짜요?
저 샐러드만 먹었는데 소스를 끊으시니까 한 달 만에 3kg 빠지셨어요. 여러분, 조미료가 문제입니다. 설탕, 액상과당이 다 조미료에 숨어 있어요. 된장찌개도 조심하십시오. 된장에 당이 있어요. 국물도 짜니까 나트륨도 많고요. 그럼 뭘 먹어요? 심심하게 드십시오. 맛없게 드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달고 짜고 기름진 거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일부러 심심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게 먹어요. 7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짜고 달게 드시던 분인데 제가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 맛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맛없어야 적게 먹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분이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석 달 하시더니 체중이 7kg 빠졌습니다. 당뇨 약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심심한 게 익숙해요.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과일 반으로 줄이기. 둘째, 단백질 늘리기 양념 없이. 셋째, 조미료 끊기. 이것만 하셔도 한 달 뒤에 몸이 달라집니다. 혈당 떨어지고 살 빠지고 약 줄어듭니다. 자,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당뇨가 점점 악화됩니다. 첫 번째, 디저트로 식욕 푸는 습관. 이거 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점심 먹을 때 밥을 반 공기만 드십니다. 반찬도 적게 드시고요.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허기가 집니다. 아, 뭔가 허전해. 그래서 카페 가십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케이크 한 조각, 또는 마들렌, 휘낭시에, 스콘. 이런 거 드십니다. 선생님, 저 밥은 진짜 조금만 먹었어요. 맞습니다. 밥은 적게 드셨어요. 그런데 그 케이크 한 조각이 밥 한 공기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고요? 설탕 폭탄이거든요. 밀가루에 설탕, 버터, 크림, 포도당에 과당까지 다 들어 있어요.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 받으시고 식단 조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카페 가서 라떼 한 잔에 쿠키 2개 드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작은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서. 작아도 당은 엄청 들어 있습니다. 달다는 건 당이 많다는 뜻이에요. 석 달 뒤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 밥도 줄이고 운동도 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간식 드시나요? 그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카페에서 조금. 그게 문제였습니다. 디저트는 당뇨 환자에게 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짜 특별한 날만 드십시오.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착각. 이거 위험합니다. 어느 배우가 한 말이 유행했죠? 맛있으면 0칼로리. 웃자고 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진짜로 믿으십니다. 정반대입니다. 맛있으면 과잉 칼로리예요. 우리 뇌는 달고 짜고 기름진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어집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치킨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 운동하니까 괜찮아요. 맛있게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혈당은 올라갑니다. 체중도 늘어요.
그분 당뇨약이 3알에서 5알로 늘었습니다. 그제야 치킨을 끊으셨어요. 맛있는 음식은 과잉 칼로리를 부릅니다. 절대 자제력으로 안 됩니다. 아예 안 먹는 게 답이에요. 세 번째, 소스와 양념의 숨은 탄수화물 폭탄. 이게 제일 무서운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고기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양념이 문제예요. 불고기 양념에 뭐가 들어갈까요? 간장, 설탕, 배즙, 양파, 마늘. 여기서 설탕이랑 배즙이 문제입니다. 당이 엄청 많아요. 양념갈비도 마찬가지예요. 달달하죠? 그게 설탕입니다. 데리야끼 소스, 스테이크 소스, 바비큐 소스. 다 설탕 덩어리예요. 6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3개월마다 오시는데 당뇨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뭘 드세요? 고기 위주로 먹어요. 탄수화물 줄이려고요. 어떤 고기요? 불고기, 양념갈비, 닭갈비. 이런 거요. 거기였습니다. 양념이 문제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양념 없는 고기만 드세요. 소금구이, 수육찜. 3달 뒤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떨어졌습니다. 고기는 똑같이 드셨는데 양념만 뺐는데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샐러드도 조심하십시오. 샐러드는 건강식이죠? 맞습니다. 채소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소스가 문제예요. 마요네즈 드레싱, 참깨 드레싱, 시저 드레싱. 다 기름에 설탕 섞은 거예요. 70대 초반 여성분이 체중 감량한다고 점심마다 샐러드만 드셨어요. 그런데 체중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샐러드에 드레싱을 듬뿍 뿌리고 계셨습니다. 한 번에 3통씩이요.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 드레싱 칼로리가 밥 한 공기 반이에요. 그분이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샐러드만 먹는다고 자랑했는데 드레싱 끊으시니까 한 달 만에 3kg 빠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절대 끊으십시오. 첫째, 디저트로 식욕 푸는 습관. 둘째, 맛있으면 괜찮다는 착각. 셋째, 소스와 양념의 숨은 당. 이걸 끊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뇨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디저트.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케이크, 쿠키, 빵, 아이스크림. 전부 과당 폭탄이에요. 당뇨 환자는 이걸 먹는 순간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배 속에, 간에, 혈관에. 그리고 양념.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양념이 맛있으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양념 자체에 당이 엄청 들어 있어요. 고기 드실 때는 소금만, 샐러드 드실 때는 올리브유만.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엔 싱거워도 한 달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당뇨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정말 잘 관리하시고 절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지식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과당이 왜 위험한지,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조미료를 왜 끊어야 하는지.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먼저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과당을 줄이면 간이 편해집니다. 간에 쌓이던 지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합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과일 반으로 줄이고 디저트 끊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소화도 잘 되고요. 일주일만 해도 느껴집니다. 한 달 하시면
체중이 눈에 띄게 줍니다. 과당을 줄이면 내장 지방이 빠집니다. 배가 들어가요. 바지가 헐렁해집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과일 줄이고 양념 끊고 디저트 안 드셨어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체중이 4kg 빠졌습니다. 허리둘레가 5cm 줄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석 달 하시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과당을 줄이고 과잉 칼로리를 피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집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당화혈색소가 내려갑니다. 6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당뇨약을 3알 드시고 계셨는데 석 달 동안 식단 조절 철저히 하셨습니다. 석 달 뒤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8에서 6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어요. 과일 반으로 줄이고 조미료 끊고 디저트 안 먹었어요. 약을 2알로 줄였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6개월 하시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완치는 어려워요. 그런데 약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약 없이 가실 수도 있어요. 70대 초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약을 5알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식단 조절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과일 끊고, 디저트 끊고, 양념 끊고, 밥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6개월 뒤에 오셨을 때 약이 3알로 줄었습니다. 1년 뒤에는 1알만 드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70인데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잡으시면 당뇨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당뇨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과일 줄이고 밥 줄이고 운동 시작하셨습니다. 1년 뒤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9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뇨 안 오게 막았네요. 맞습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일 때, 당뇨 초기일 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약 먹으면 되죠. 지금은 괜찮은데요? 다음에 노력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5년, 10년 뒤에 다시 오시면 이미 늦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서 약도 잘 안 듣는 상태가 돼 있어요. 7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60대에 당뇨 진단 받으셨는데 식단 조절 안 하셨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10년 뒤에 오셨을 때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습니다. 약이 안 들어서요. 그분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뇨 전 단계시거나 당뇨 초기시거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잡으시면 평생 건강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일하게 넘기시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약도 안 듣고 합병증도 오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손주들이랑 놀고 싶으시죠? 여행도 가고 싶으시죠? 배우자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하십시오. 저녁 식사 때 밥 반 공기만 드시고
과일은 반만 드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디저트 끊으시고 조미료 줄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하시면 체중이 줄고 혈당이 떨어집니다. 석 달 하시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하시면 당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